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단원 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온도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표층 온도, 해수의 표층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연직, 수온, 분포. 그렇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표층 온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이제 있잖아요. 지구가 이제 둥근데 이제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닷물의 이제 표면에 해당되는 그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구가 이제 대충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요, 여기가 이제 적도가 되겠죠. 적도가 됩니다. 적도. 즉, 저위도가 되는 거고요. 위아래가 이제 고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닷물의 이제 온도가 좀 달라요. 느낌적인 느낌? 어디가 뜨거울 것 같습니까? 예, 적도가 좀 뜨겁겠죠. 그쵸? 적도가 온도가 높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뭐 한 35도 뭐 이렇게 된다라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작아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온도가 작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도씨 이렇게 좀 가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쯤은 뭐 한 20도씨 이런 식으로 아래쪽은 데칼코마니에요. 위쪽 적도에서부터 고위도 극지방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왜 그럴까요? 온도가 여긴 왜 뜨겁고 차갑까요? 결국에는 이제 지구에 이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은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태양은 S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태양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햇빛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요. 뭐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서 햇빛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적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수직으로 햇빛이 내려꽂힙니다. 반면에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비스듬하게 꽂혀요. 비스듬하게 햇빛이 꽂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긴 고도가 높다라 그러고 여긴 고도가 낮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고도가 높으면은 좁은 면적의 태양 에너지가 이제 직방으로 좀 들어가는 거고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넓은 면적의 태양이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에너지를 쏘는데 더 좁은 영역에 쏘냐 넓은 영역에 쏘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온도차를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스듬하냐 아니면 수직으로 내리꽂냐에 따라서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도 역시나 여기서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할 것이고 여기는 적게 흡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차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를 제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런 선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등온선이라고 그럽니다. 등온선. 그 책에 보시면은 이제 지구 그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선이 그려져 있는 다음에 여기 숫자들이 이렇게 조금씩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의 이름을 등온선, 같은 온도를 표시한 선, 같은 온도를 표시한 선. 35도 쓰고 이렇게 선을 그었으면은 요 라인은 다 35도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다 20도씨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위선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본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가로로다가 이제 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가로로다가 이제 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로줄을 뭐라 그럽니까? 이제 위선이라고 불러요, 위선. 그래서 얘네 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란하다라는 거죠, 거의 나란하다. 나란하다. 위선과 거의 나란하게 등온선은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이 그림 하나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유는 당연히 위선이라는 것도 이제 가로줄로다가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햇빛을 받는 영역이랑 일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등온선과 위선은 일치를 한다. 혹시나 이제 뭐 위선, 경선 이런 거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혹시나 그런 거는 이제 그 파트만 또 따로 설명하는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세요. 뭐 위도, 경도, 위선, 경선, 좌우선 뭐 이런 식으로 지구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선 긋고 이름 붙이기 한 거 있어요. 그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표층 온도는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저위도는 뜨겁고 고위도는 차갑고 그 다음에 등온선과 위선은 이제 좀 나란하게 분포를 한다 정도로 이유는요 태양 에너지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가볍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연직 수온 분포, 연직 수온 분포. 우리가 앞서서 이제 표면에 대한 온도를 봤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깊이, 바닷물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직 수온 분포. 연직이라는 말은 지면하고 수직한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 그림이 가장 유명하죠.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Y축의 아래쪽이 깊이가 되는 거고 X축이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온도가 들어갈수록 이제 온도가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들어갈 때 초반에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 온도가 좀 일정한 구간이 있고 더 들어가다 보면은 온도가 쭉 내려가고 그러다가 다시 일정해지는 이런 식의 그래프 분포가 나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끊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혼합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혼합층.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가 급격하게 하강하는,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하강하는 층을 우리가 이제 수온약층이다라고 불러요. 수온약층.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거의 일정한 층을 심해층이라고 부릅니다. 심해층. 그래서 크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혼합층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온도가 일정할까요? 온도가 왜 일정할까요? 여기에 부는 뭐 때문에?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 바람이 쌩쌩 불면서 말 그대로 표면에 있는 바닷물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잘 돌고 돌아가지고 온도가 거의 일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온도가 제일 높은데 아무래도 햇빛이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올 거 아니에요. 태양 에너지가. 그럼 이제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합층의 주된 특징은 바람이 분다. 바람이라는 그 키워드를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바람이 세면 혼합층은 더 두꺼워지고 바람이 약하면 혼합층이 더 얕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잘 섞인다. 대류가 좀 일어난다. 그런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수온약층 한번 볼게요. 수온약층. 수온이 뭐 도약한다 그런 뜻인데요. 온도가 변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합층하고 심해층은 온도가 거의 일정한데 중간에 이제 온도가 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온약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온약층에서 내려갈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점점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깊이 들어갈수록 태양 에너지는 적게 도달을 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람의 영향도 거의 안 받는 거예요. 바람의 영향도 거의 안 받으니까 혼합층처럼 섞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온도가 쭉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주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아래쪽이 차가운 물이고요. 위쪽이 뜨거운 물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류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래쪽이 차고 위에 쪽이 뜨거워요. 그럼 얘가 밀도가 크고 얘가 밀도가 작으니까 얘네가 대류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아래에 있는 물하고 위에 있는 물하고 잘 섞이지 않는다. 그런 거를 우리는 뭐 하다 그러냐면은 안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한 층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뭐 지구과학 파트 이제 기권하고 연결을 짓자면은 그 성층권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 거예요. 성층권. 성층권도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뜨거워가지고 대류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한 층 그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거하고 좀 연관 지으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얘가 안정하기 때문에 또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이 혼합층과 심해층을 좀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심해층과 이렇게 써드릴게요. 심해층과 혼합층의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물질 교환을 다시 쓸게요. 예,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물하고 여기 물을 잘 안 섞이게 하는 거야. 얘가 좀 고요하고 이제 그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온약층의 특징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해층 얘기를 해볼게요.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가지고 여기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요. 예. 껌껌한 거예요. 여기는 깊게 들어가면 어둡죠. 바다 무서워요. 여기 껌껌해가지고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으니까 온도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쭉 깊이까지 있죠. 여기를 우리가 이제 심해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계절이나 뭐 날씨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아요.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아요. 이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얘네들은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 심해층은 그냥 차갑고 그냥 컴컴한 그런 심해다. 말 그대로 시커먼 바다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림인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나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징들 간단하게 읽어보시면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덧붙여서 위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도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린 이 첫 번째 그림은 대표적으로 이제 중위도. 우리나라가 중위도예요. 중위도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봤는데 그 위도에 따라서 좀 이 그래프가 다르게 나와요. 그것도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위도면은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저위도 여기 적도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예, 저위도. 제가 이거 연두 색깔로 쓴 거예요.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고 뭐가 좀 작아요. 혼합층이 좀 작죠. 혼합층이 작다라는 것은 바람이 좀 덜 분다라는 거야. 상대적으로 중위도에 비해서 저위도가 바람이 덜 분다. 그래서 그 혼합층이 얕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반면에 온도가 변하는 구간 있죠. 온도가 변하는 수온약층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수온약층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온약층이 발달 정도는 그래프상에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위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좌우를 보셔야 돼요. 온도가 변하는 이 구간을 보셔야 돼요. 중위도는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요. 저위도는 이만큼이 됩니다. 따라서 중위도에 비해서 저위도가 수온약층이 더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중위도하고 그 저위도 했죠. 그럼 이제 고위도까지 얘기를 해보면은 고위도는 그냥 이거예요. 고위도는 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이제 고위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고위도는 기본적으로 표면도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차가워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굉장히 낮고 온도가 낮은 상태로 쭉 이어져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층상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뭐 혼합층이 어디야? 수온약층이 어디야? 심해층이 어디야?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층상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냥 차갑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를 가려주고 이게 어디고 어디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냥 요 그림을 기억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미지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위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그림도 있어요. 요렇게 있어갖고 이제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깊인데 뭐 교재에 뭐 그런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림이 요래 요런 식으로 나온 그림도 있어요. 요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0도예요. 0도. 저위도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중위도가 되는 거고 여기가 고위도, 중위도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를 본 거예요. 여기 이제 적도에서부터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을 때도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층으로 많이 나누게 되는데 여기가 뭐겠습니까? 혼합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온약층이 되는 거고요. 수온약층. 그 다음에 아래쪽이 이제 심해층이 되는 거예요. 심해층.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저위도나 중위도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지만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심해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수온약층의 깊이는 뭐 여기 중위도가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중위도가 더 깊고 그 다음에 뭐 혼합층은 뭐 저위도가 제일 얇고 뭐 이런 것까지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크게 요 그림하고 요 그림 많이 나오는데 눈에 잘 익혀 두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거를 또 다르게 어떻게 보면 변형하고 뭐 그런 거는 잘 없으니까요. 예,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 그래 이 두 개 그림 위주로 해서 이쪽 파트는 좀 잘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간단한 거고요.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